네, 방구석 철학자의 밤 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라는 대사는 이제 김지훈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제 백사장 역할을 했던 황정민 배우의 대사죠. 예, 그 대사를 날리고 나서 이제 이병헌 배우 역할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바로 이제 총알 군형이 나기 시작하죠. 아무튼 고통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챗 GPT한테 철학적 사유를 아포리즘과 질문을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어떤 어휘가 에, 딸리기 시작할 쯤 되면 끝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단순 단어들을 몇 가지만 떠올려도 챗 GPT 형님이 아포리즘과 질문을 뽑아줍니다. 그만큼 에, 뽑아먹을 컨텐츠가 많다는 얘기죠. 나름 또 저 스스로도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생각들, 뭐 꼭 철학적이라는 앞에 거추장스러운 뭐 미사오가 붙지 않더라도 조금은 이제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 선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철학자들의 아포리즘을 또 구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철학자들의 아포리즘 이제 아포리즘스 on pain 또 고통에 관한 아포리즘을 간략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어줍잖은 영어 발음 주의 바랍니다. caution입니다. caution. 네, 니체의 아포리즘입니다. He who has a why to live can bear almost anyhow. 고통을 견디는 자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한 거의 모든 어떻게든 어떤 것이든 버틸 수 있다.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라는 거겠죠. 거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저는 니체를 이제 보다 보니까 뭐 단 한 가지의 키워드를 하나를 잡자면 이제 자기 극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어떤 니체의 주제를 철학적인 관념들을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위버맨 씨 이제 초인 혹은 이제 뭐 슈퍼맨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약간 어떤 초월적 존재. 근데 초월이라기보다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을 극복해낸 자기 극복형 인간, 자기 극복의 주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어떤 산문적 철학 서사에 잘 담겨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 극복이라는 핵심적인 주제를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영혼회귀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삶이 지금 겪는 A라는 삶이 또다시 A라고 반복이 되더라도 또다시 그 심각한 나를 죽일 만큼 괴롭게 하는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 어떤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영혼 핵이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결국 그가 말했던 아모르 파티 트로트죠. 예, 김연자 가수인가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도 결국은 내가 그 운명 안에 어떤 고통을 왜 겪는지를 받아들인다면 왜 살아야 되는지 안다면 결국 이것 또한 설명이 가능한 어떤 자기 극복의 서사 이것이 이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자기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 그게 운명론적으로 때로는 어떤 필연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니체는 굉장히 있던 염세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심각할 정도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철학자이기도 하죠. 가끔 오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쇼펜하우어 성님입니다. Life swings like pendulum between pain and boredom. 삶은 끊임없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저는 이제 사실 쇼펜하우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그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도 읽지 않았고 단순히 이제 아포리즘을 모아놓은 인생론인가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아포리즘은 강렬한 메시지를 주긴 하는데 그가 가진 어떤 전체적인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니체 같은 경우도 제가 니체의 어떤 원서를 읽고 좀 이해한다기보다는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니체의 책들이 물론 설명이 잘 된 건 많지만 아포리즘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누군가 이제 해석을 좀 잘 해준 책이나 어떤 설명들을 읽고 나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을 한 부분도 사실 어떤 쇼펜하우어의 삶과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쇼펜하우어의 삶만 보면은 굉장히 계속 끊임없는 고통만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강연에서도 인기가 없었고 워낙 신경증적인 거의 질환에 가까운 어떤 정신적으로 불안함 때문에 베개 머리 밑에 총을 두고 자기도 하고 또 가까운 가족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 뭐 아버지와의 관계 등 예. 아버지가 아마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는 어머니 두 분 다 그렇게 썩 되게 유복한 환경인데 개인적인 삶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학적인 어떤 거인이 된 걸 보면은 물론 그 당시에는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그 당시에는 뭔가 애매한 분명히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스테디하게 어떤 철학자로 고전으로 읽히는 거에 비하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 엄청난 명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물론 이제 그 네, 죽고 나서나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음, 굉장히 이제 큰 위치를 자리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그래서 그가 던진 아포리즘이 뭔가 고통 없는 삶은 지루할 거라는 메시지 그리고 또 지루함 속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이제 고통 그렇게요. 근데 뭐 이런 가정을 살 겨를도 없이 참 인생이라는 게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갈 즈음 예, 지루해지는 감정을 또 느낄 때쯤 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예, 말 그대로 정말 시계추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다만 그 시계추가 좀 어떤 고정값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요동을 치다가 어떨 때는 고요하다가 또 요동을 치다가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변수긴 변수인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하지만 항상 찾아올 것은 분명한 그런 개념이라서 공감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장자크 루소의 말이었습니다. 좀 뻔한 내용인데요. One cannot grow strong without suffering. 고통 없이 강해질 수 없다. 너무 클리셰적인 아포리즘이긴 한데 굳이 짜내자면 제가 루소는 사실 사회계약론밖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회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 원 가족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동물적인 형태의 어떤 가족 형태를 이루다가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어떤 계약의 관계로 인간과 인간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라는 어떤 거대한 개념을 또 형성했고 거기서 계약이라는 조건을 만들어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 계약 이런 계약이라는 시스템조차도 맺어지거나 파기되거나 또 수정 보완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 중간중간마다 시련이 있겠죠. 서퍼가 있겠죠. 그런 고통들이 결국 그 사회를 점점 더 진보한다는 결국 진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강해진다는 표현의 어떤 다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보완하기도 하면서 점차 학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고통이 수반되는 강해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서 사실 루소를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사회계약론밖에 잘 모르니까 사회계약론을 읽긴 읽었었는데 딱 처음에 그 어떤 그
태초에 어떤 본능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인간 가족 관계 개념에서 어, 더 나아가서 진보된 정부를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약에 의한 사회 형성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를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봤는데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다뤄지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단순히 그냥 사회계약론보다는 더 좀 디테일한 책이다라는 정도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시몬 베우 이제 전혀 모르는 철학자입니다. Pain is almost the way. pain is almost the only gateway to truth. 고통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이다.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아포리즘은 정말 새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Pain is almost the only gateway,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데 참 고통이라는 건 겪고 싶진 않은데 이 인생에서 고통만큼 참 진리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만한 방법도 없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위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뭐챗 GPT로 깔짝깔짝 어떻게 철학적 지식을 안답시고 아는 것도 아니죠. 아포리즘 몇 개 훔쳐와가지고 안답시고 까부는 거랑 진짜 인생에서 진짜 거의 나를 죽일 정도의 고통을 한번 겪고 나면은 나름 철학자들이 본 세계를 살짝 곁눈질한 정도 그런 느낌을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표현일 수는 모르겠지만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보면은 금지된 연금술을 하다 보면 그 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잘못 들어가면 이제 뭐 몸도 뺏기고 뭐 영혼만 남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팔다리 날아가고 약간 그런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은 어떤 세상의 진리의 문을 잠깐 열었다 닫은 느낌. 저는 그냥 잠깐 빼꼼 하고 보고 나온 느낌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고통이 어떤 진리나 깨달음을 주는 문일 수도 있는데 대가가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엄청난 태행의 과정 때문에 자기가 진리를 느꼈는지조차도 잊을 수가 있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엄청나게 그 거대한 퇴행을 겪고 나서야 좀 이제야 간신히 어떤 재활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긴 해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글래디에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황제죠. 워낙 스토아파의 어떤 철학자이자 로마의 현인 황제. It is not death or pain that is to be feared, but the fear of pain or death. 고통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너를 괴롭힐 뿐이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젠 다 알다시피 우리가 고통을 극한으로 겪게 되면 뇌에서 그래서 몸에서 이제 그 마약성 호르몬이 나오죠. 엔돌핀과 같은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어떤 극한의 고통을 육체적으로는 못 느낀 셈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지나가죠. 사실 그 고통을 극한으로 겪기 직전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제 그 기억은 희석되는데 계속 우리가 그걸 복귀하는 부분에서 상념이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의 어떤 상념으로 그 고통이 자리 잡으면 그걸로 인해서 괴롭다라는 부분을 이제 아우렐리우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게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쟁터에서 그 어떤 자신의 스토어 학파의 어떤 철학자로서 항상 그런 자기 반성을 그냥 반성문 쓴 게 아니고 명상을 한 거죠, 말 그대로. 나의 이성적인 관념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수정하고 또 아포리즘을 멋지게 남기기도 하고. 그게 다 전쟁터에서 남긴 기록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너무 좀 빨았죠. 그 다음은 이제 이분도 대단한 에픽테토스 노예 출신의 스토아파 철학자라고 합니다. Men are disturbed not by things but by the view they take of them.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아까 아우렐리우스가 하는 어떤 여기서 사물 대신 고통만 치환해 보면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스토아학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든 현상이나 사건을 되게 자신의 어떤 이성이 관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걸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성, 절제 그런 부분, 어떤 이성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도, 그러니까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유지한다면은 공동체 이익이 결국 내 개인의 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기반이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한 큰 거대한 기둥을 통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스토아파는 어떤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철학인 것 같아요. 스토아파 좀 현실 정치. 이를테면 사실 우리가 동양에서 제자백가가 출연했을 때 그 정치 철학들이 다 현실 정치와 어떤 현실의 삶에 적용될 만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동양 철학의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였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어떤 철학이 꼽히는 그 시대였죠. 그때만큼 철학이 굉장히 다양하게 꼽힌 시절도 중국사, 동양사를 통틀어서 좀 보기 드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비슷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인데요. Pain is inevitable, but suffering is optional.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뭐 심플하죠. 고통이라는 결국 변수이자 상수인데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고 찾아왔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계속 상념으로 놔둬가지고 괴로움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찾아올 게 찾아왔구나 하면서 배움으로 자기 어떤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조금 간략하게 넘어갈 볼게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좀 질문들은 썩 퀄리티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Is pain merely something to be avoided, or is it a necessary part of growth?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인가? 고통은 일단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고통이 성장이 될 수 있을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겪는 고통의 수준에 따라 차이도 있고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퇴행을 겪긴 했지만 트라우마 수준까지는 안 가서 살아남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극한의 고통, 심지어 삶을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고통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 이제 Is pain an inevitable part of human existence? If so, why? 인간 존재에서 고통은 필연적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필연성은 뭐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인생이란 게 아까도 말했지만 고통은 변수이자 상수 언젠간 찾아오고 예. 다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고통이 없는 인생이라면 무균실 같은 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은 무균실 바깥은 온갖 병균들이 득식을 하죠. 실제로 뭐 미국에서 이제 벌어졌던 아메리카에서 벌어졌던 일은 인디언들이 사실 많이 죽었던 이유가 그런 영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개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더러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굉장히 거의 무균실에 가까웠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어떤 고통이라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Can moral growth be achieved through suffering? 그래서 도덕적 성장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좀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내가 겪은 경험이 뭐 윤리적인 사유로 인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누군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뭐 경험 비슷하지 않더라도 좀 남에게 좀 관대해지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기적인로 이제 자기가 받은 고통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협소해지긴 하겠지만 저는 좀 반대로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윤리적 성장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이 돼버렸는데 Nietzsche said, if we find meaning in suffering, we can endure it. Can all suffering be given meaning? 니체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면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문제풀이만 한 사람이라도 틀린 말일 수 알죠. 모든이라고 하면은 틀렸죠. 모든 고통을 어떻게 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대신에 뭐 웬만한이라든가 거의 모든이라고 바꿔야겠죠. 그러면 니체의 표현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Schopenhauer argued that while pain is inevitable, our attitude toward it is our choice. How should we approach suffering? So,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필연적이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류 같기도 한데 아까 부처의 아포리즘과 또 유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비슷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아포리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고통은 이제 변수이자 상수.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를 잘 모르는 변수지만 당연히 인생에 있는 상수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미리미리 머릿속으로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가능한 일은 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강펀치가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핵펀치를 날릴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 먹고 있는다고 그게 안 아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턱주가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고통이라는 건 그렇게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이제 Should society aim to minimize pain or should it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uffering leads to growth? 사회는 고통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고통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당연히 사회는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목표로 해야죠. 개인들은 아까 말한 듯이 고통에 대한 스스로의 대비를 하겠지만 사회 자체는 개인들의 어떤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는 그 사회 자체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 그렇다면 고통은 개인들이 덜 느낄 수 있도록 혹은 예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고통을 좀 대비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고 또 이제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케어할 수 있을지를 이제 구상해야겠죠. 그냥 일종의 병원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표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이랑 좀 비슷하죠. 예방의학 또 그 다음에 뭐 중증외상처럼 치료, 수술 아니면 그 다음에 케어, 뭐 약이나 이런 것들로 처방,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 고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을 줄여주는 그게 복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모든 걸 마켓에다만 맡길 수는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좀 있어 보이게 라틴어 한 구절을 읊어보겠습니다. Dum doloro vivit, homo vivit. 고통이 살아있는 한 인간도 살아있다. 라틴어 깝쳐봤습니다. 영어에서 더 나아가서 라틴어까지 개소리를 좀 했는데요. 고통은 참 우리 자신을 거의 죽일 것처럼 찾아오긴 하지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사실 누군가에게 고통은 사실 뭐 그냥 엄지 발가락 찌은 것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자기에게 고통이란 거는 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작은 고통도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어쩌면은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한다는 게 단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끊을 만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저 또한 가끔은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찾아왔던 고통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좀 넓게 보면은 사회적인 혹은 또 보편적인 어떤 고통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특수한 사건들이겠지만 넓은 통계나 뭐 주변을 시야를 넓혀보면 나랑 비슷한 경험 혹은 사회가 아니면 국가가 아니면 인류 전체가 역사적으로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만큼 힘들었고 혹은 또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아파 보니까 사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까 윤리적 성장과도 좀 맥이 이어지는데 사람이 좀 아파봐야 좀 사람다워진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나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나의 고통이 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이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이 때론 공유가 돼서 또 공감의 소재가 되고 퇴행을 겪었던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내가 좀 돌같이 부시돌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젖은 나무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라틴어 아까의 라틴어처럼 고통이 살아있는 한 저 또한 숨쉰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철학자의 밤 이번엔 고통에 관한 주제였고요. 가끔씩 단어로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떠오르면은 이거 챗 GPT를 좀 이용해 가지고 방구석 철학자의 밤을 또 달궈 보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괜찮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